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이진곤 의원인데요. 평생 언론계에 있고 교수도 했고 그런 분이죠. 언론인이고 국민일보 주필도 하고 하신 저하고 방송도 많이 하신 분인데 오늘 칼럼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제목이요, 군 모욕 어디까지 가고서야 멈출 텐가. 부제목은요, 오픈 문신이 대장군 뺨을 때리다. 장성들을 조리돌림한 좌파 정권, 군 순회급의 반성 퇴장 명하다니. 아주 고전 역사 사실에 빗대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고려 제18대 왕 의종은 자질이 매우 부족한 군주였다. 문치주의 전통 속에 귀족 집단의 타락과 부패는 제어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의종은 왕이 위험 회복을 통해 왕권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풍류도락에 빠졌다. 그는 술사, 음양, 복, 점술에 능한 사람과 판관들, 그리고 한뢰, 임종식, 이복기 등 경조, 부박, 경솔하고 방정맞으며 천박하고 가벼운 그런 문신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왕은 곳곳에 정자를 지어 유흥을 즐기고 아부하는 신하들과 명성지를 찾아다니며 환락을 부가했다. 그가 화평제에서 연애를 즐길 때 아부꾼 문신들이 태평호문 지주, 태평세월에 그를 좋아하는 임금이라고 그를 칭송했다. 왕은 그 칭호를 좋아해서 그 아부꾼 문신들에 대한 총애를 더 보탰다. 문신의 무신천대는 이미 오랜 풍조가 되어 있었다. 의종의 선왕 인종 때 내시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사건이 벌어졌다. 건룡의 대정 초급장교이던 정중부도 인종의 총애를 받던 터라 김돈중을 때려 화풀이했다. 이를 안 김부식이 그를 처벌하려 하고 왕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문신에 대한 반감이 커졌었다. 오픈 문신이 대장군 뺨을 때리다. 의종 24년 8월 왕이 보현원, 왕이 놀이를 즐기던 곳으로 거동하자 건룡대 소속의 이의방, 이고 등이 대장부 정중부에게 문신을 우쭐거리며 취하도록 마시고, 문신은 우쭐거리며 취하도록 마시고 배부르도록 먹는데 무신은 하나같이 굶주리고 지쳐있다. 이게 참을 수 있는 일인가? 라고 말하며 거사의 뜻을 밝혔다. 도중에 왕이 오병수박의 손으로 하는 전통무예를 명했다. 나이가 많은 대장군 이소웅이 젊은 무신에게 패해 달아났다. 동오품의 문신 한뢰가 정삼품 대장군의 뺨을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뜨렸다. 정중부는 동료 대장군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자 크게 노해서 소웅이 비록 무부라 할지라도 관이가 삼품인데 어찌 이렇게 욕을 보이느냐? 고 소리를 질렀다. 왕이 진정시켜 상황 악화를 막았다. 이날 저녁 이방, 이고 등은 왕이 원에 들어서자 그 목전에서 한뢰를 잡아 죽였다. 아까 그 하급장교죠. 장군 뺨을 때린 그 하급장교 한뢰를 잡아 죽였다. 이어 왕을 호종한 문신과 환관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날랜 군사를 개경으로 보내 문신 50여인을 죽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문신에 관을 쓴 자는 비록 설이라고 해도 다 죽여 씨를 남기지 말라고 외치게 함으로써 학살극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붕 중부 등은 왕을 받들고 개경에 도착한 후 다시 어가를 모셨던 내시 10여 명과 환관 10명을 색출해 죽였다. 얼마 후 왕과 태자도 유배를 보내고 왕의 동생을 태왕 명종으로 세웠다. 김돈중은 도망해서 가막산에 숨었다가 종의 밀고로 잡혀서 죽었다. 100년에 걸친 고려 무신정권 시대가 이에서 비롯됐다. 군대는 유사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조직으로서 육성, 존속되는 전사들의 집단이다. 고려가 초기의 전란 시대를 지나 안정된 문치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군대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장군들의 위상이 크게 저하됐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군대도 식객 신세를 못 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한때는 군의 위세가 대단했다. 군사정권으로 지칭되는 현대의 무인 정치 시대였다. 그러다 87년 개헌을 거치면서 거짓말처럼 신속하게 민주정치가 안착했다. 더 이상 군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게 된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군은 모든 국민에 의해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아야 할 호국의 방벽이라는 사실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의 군대는 과거 무인정치 시대의 군대가 아니라 문인정치 시대의 군대다. 그들이 선배들의 책임을 지금에 와서까지 떠안고 홀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과거 그 시대가 지금의 상황, 가치관 등으로 재단되는 게 옳은지도 따져봐야 할 만큼 세월이 흘렀다. 장성들을 조리돌림한 좌파 정권,
굳이 강조할 것도 없이 군대는 명예로운 조직이어야 한다. 장성 개개인의 무게는 물론 같다. 그렇지만 군대는 대서적 집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계급에 따라, 직책에 따라 지휘를 하는 자, 받는 자, 명령을 하는 자, 받는 자가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장군은 책무와 함께 상징성을 갖는다. 장성에 대한 모욕은 군 전체에 대한 모욕이나 마찬가지다. 평화시 장군의 위상이 전시와 같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욕적 대우까지 감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군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육군 참모총장이 청와대 인근 카페에 불려가서 행정관에게 군 인사 관련 보고를 한 일이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조언을 들었을 뿐이라고 했지만 행정관이 총장실을 방문하지 않고 자기 사무실 부근으로 불렀다는 것부터가 위세 자랑이었다. 수갑을 차고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전 국군 기무사령관 예비역 중장 이재수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됐다. 정권 측의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도무지 깨맞춰지지 않는 장면이다.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100일간 국방부 지하 영창에 사병처럼 갇혀 있었어야 했다. 전역 지원서를 냈지만 국방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군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게 된 그에게 국방부는 기어이 사성장군의 군복을 입혔다. 온 국민 앞에 별넷의 계급을 망신을 준 것이다. 군 검찰이나 국방부가 청와대의 뜻과는 혹독하게 독단적으로 그랬을까? 문재인 정권은 9.19 군사합의라는 것으로 휴전선 인근과 그 연장선상 해역에서의 군사정찰과 훈련을 금지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중단해버렸다. 군을 무의도식의 집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상비군은 전시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끊임없는 연습이다. 그중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더없이 소중한 기회다. 정권이 이를 막아섰다. 문 정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수수께끼다. 좌파 정치 세력의 군 무시, 군 모욕 행태는 여전하다. 이 사람들은 군에 한이 맺힌 인상을 준다. 그중에서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언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지난 21일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그는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권력자의 교만을 시연해 보였다. 그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최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를 한다며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다 앉혀놓고 조리돌림 하다시피 했다. 군 순회급의 반성 퇴장 명하다니. 특히 정 위원장은 아나무인이었다. 전현직 군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을러대고 야단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에게 10분간 반성 퇴장을 명하기까지 했다. 국회법 제145조가 근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의 취지에 대한 왜곡이고 억지였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디서 배웠느냐, 토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서서 10분간 퇴장하라는 식이었다. 박지원 의원은 퇴장시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아니냐면서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흐흐흐 라고 했다. 82세 원로 의원의 상임위 발언 수준이 이 지경이다. 이런 사람들이 증인에게 호통칠 때면 꼭 국민을 들먹거린다. 국민을 대신한다는 것인데 어느 국민이 그들처럼 천박한 언행을 주문하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에서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증인을 대하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학내의 폭력 조직이라는 일진이나 조폭의 두목이 아니라면, 장군이 사병을 상대로 그런 투의 질문이나 지시하면 바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걸려 조리돌림 당하고 쫓겨나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그들의 언어를 빌려 말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할까? 탄핵소동으로 세상이 시끄러워질 게 뻔하다. 정청래, 박지원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제소도 아니고 검토냐고 하겠지만 그게 여당이 할 수 있는 대응의 한계다.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만 국회의원만은 예외다. 말버릇 고약하고 행동이 천박하다고 해서 이들을 쫓아낼 방법은 없다. 그래서 더 오만방자하게 구는 것일 것이다. 법이 보호하는 사람들이니 어쩌겠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군 모욕 주기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자기 위세를 과시하려는 한심한 소영웅심은 버리기를 바란다. 그건 위험한 선동이다. 국민이 군의 지휘부를 우습게 여기게 되는 상황이 곧 국가 존립의 위기다. 내가 이래봬도 장군에게 호통치고 장군을 벌세우는 사람이야 라며 낄낄거리는 사이에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와 기강이 무너진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명심해 주시길, 이렇게 이진곤 위원의
일갈인데요. 이분은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점잖으신 분답게 점잖게 역사를 예를 들면서 엄중히 꾸짖습니다. 니들 그렇게 조리놀림 당했는데 역사에서 그런 놈들 싹 다 죽였다. 무신들이. 그때 예를 드는데요. 그때는 다 씨를 말리면서 죽였는데 무신들을 조롱한 문신들을 다 죽이고 왕까지 바꿨는데 지금은 장군들이 모욕을 당하는데 무기력합니다. 장군들조차 10분간 퇴장하려니까 아무 말 못하고 퇴장당합니다. 예비역들만 오늘 국회 오후에 모여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난리를 쳤는데 그렇다고 뭐 국회를 때려 부시지도 못하고 박지원이 정청래를 끌어다가 무릎 꿇고 귀싸대기 한 대 때리지도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윽박만 지르다가 말았습니다. 이 민주당의 이놈들 완장찬 이놈들을 꾸짖어야 할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제발 정청래에 있는 그 법사위 안 가게 해주세요. 다른 데로 배치 좀 해주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답니다. 뉴스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오키나와에서 오래전입니다. 오키나와에서 인천공항 가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마침 그 오키나와에는 미군이 상주하거든요. 미군 마린 그러니까 해병대죠. 해병대 20명이 거기 탔었어요. 한 중대도 아니고 뭐 분대라고 그럴까 팀이라고 그럴까 한 20여 명 탔더라고요. 그게 아마 한국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오는지 아니면 파견을 오는지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미군 해병대 한 20여 명이 탔는데 그 오키나와는 이제 미군들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데입니다. 뭐 동양의 하와이 뭐 이래서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는 마침 제가 대한항공을 안 타고 일본 항공을 탔어요.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별로 없고 일본 사람, 미국 사람, 그다음에 그 미군인들 20여 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병대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해병대들 먼저 나가게 미국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는 왜 서로 일찍 일어나서 다 비행기가 내리면 그냥 짐들 꺼내고 난리잖아요. 그대로 다 앉아 있고 해병대원들이 짐 꺼내고 나가 더블백 이따만한 거 모이고 나가는데 박수 치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다 나갈 때까지. 근데 그 사람이 장군들도 아니고 그냥 해병대 병사들이에요. 근데 머리 허연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서부터 젊은이들까지 미국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그 자기네들 군인, 그 해병대를 먼저 나가게 하면서 박수로 환호하더라고요. 야,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군인들한테 누가 그렇게 해요? 군인들 우습게 알지. 장군도 우습게 하는데 뭐 군인 우습게 하는 거는 뭐 말해 뭐합니까? 삼성 장군, 국방부 장관을 우습게 하는데 개 같은 나라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전쟁 나면 이게 뭐 이길 수 있겠어요? 아유 참 고려시대는 이런 놈들 군을 우습게 하는 놈들 싹 씨를 말려 죽였는데 지금은 이래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을 그리워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땐 질서가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싹 쳐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놈들 이런 만행을 저지른 놈. 근데 지금 못하잖아요. 민주주의다 어쩌다. 그때는 그냥 했잖아요. 삼청교육 때나 뭐다. 그리고 감히 이렇게 하지도 못했고 장군들한테 누가 이랬어요. 그때 죽으려고. 고려시대는 죽였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삼청교육 때 보냈죠. 아유 불쌍한 우리 장군들. 근데 해병대 자긍심 어디 갔냐. 거기서 그냥 백길로 정청래 귀싸대기를 때리든가 이런 일 못한 망정 퇴장하란다고 그냥 순순히 퇴장하령관이 일군 사령관이 한마디는 하고 나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청래 오금이 저리게 한마디는 아쉽습니다. 나가다 다시 왔다. 아이, 진짜 군사혁명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군인들 뭐하냐 싹 쓸어버려라 이런 마음도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2024년 대명천지에 오죽하면